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태원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한 기기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약간 측정 장비처럼 보이죠? 네, 측정 장비 맞고요. 측정만 하는 게 아니라 보정을 해주는 그런 기기입니다. 룸 보정, 룸 어쿠스틱에서 나오는 사운드를 보정해주는 기기예요. 김편님, 이 룸 보정, 이런 게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 유명한 워딩이 하나 있잖아요. 네. 모든 방은 평등하지 않다. 아, 네. 그러니까 이 말이 명언이네요. 시사하는 바가 진짜 큰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우리가 이어폰이나 헤드폰 이런 것들은 뭐 귀로 들어가서 바로 공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주변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는데, 홈오디오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에 그냥 생활하는 환경에서 이제 음악을 듣기 때문에 상당히 주변의 어떤 사물이라든가 방의 형태, 그다음 좌우의 어떤 벽의 어떤 소재라든가 다양한 이게 균질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정이라고 하면은 예전에 여러 가지 이런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회사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DEQX라는 뭐 회사도 있었고, 국내에는 유명하지 않지만,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유명한 회사는 디락이죠. 예, 디락이 홈오디오용으로 디락 라이브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발표를 했고, 홈오디오 좀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NAD의 M33, 예, 그런 기기들에서 많이 사용을 해봤을 테고요. 그리고 뭐 미니 DSP, 요즘에 개인들도 이제 막 측정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미니 DSP, 뭐 그쪽에서 나온 유믹, 뭐 마이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미니 DSP에서 또 그 디락 라이브와 호환되는 또 기기를 내놓은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좀 줄기를 좀 따라 올라가면 우리한테 아주 친숙한 메이커가 하나 등장을 해요. 바로 아큐페이지입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아큐페이지에서 나온 CDP라든가 앰프들 뭐 이런 것들을 소개했는데, 아큐페이지에서 나온 룸 보정용 기기입니다. 네, 김편님, 이게 1990년대 후반부터 그렇죠. 아큐페이지가 이걸 개발해서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큐페이지의 이 발매 히스토리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1997년에 DG28,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로 28인데요. 네. DG28이 나왔는데, DG는 저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보이싱 이퀄라이저. 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얘네가 말하는 보이싱은 그냥 튜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목소리 녹음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죠. 그 우리 룸 어쿠스틱스 자기가 녹음한 거를 잘 튜닝을 해서 네. 잘 조정을 해갖고 최적의 사운드를 들려주는, 그렇게 해서 이제 1997년에 1세대가 태어났고요. 네. 그 다음에 5, 6년 주기로 계속 38, 48, 58 네. 하고 58이 2013년, 네. 그리고 오늘 리뷰할 DG68이 2020년 말에 나온 네. 5세대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연보 정리의 달인이십니다. 오늘은 좀 짧네요. 아, 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그거는 다음에 하고요. 그러면은 이게 룸 보정을 한다, 룸 어쿠스틱 환경에 따라서 너무나 이게 원래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 특성은 메이커에서 발표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그리고 뭐 평론 잡지라든가 이런 매체에서 발표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이런 환경에서 측정한 게 아니라 무향실에서 측정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실제 하이파이 오디오를 듣는 환경은 무향실이 아니거든요. 무향실이 절대 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좌우 구조도 다르고, 지금 저희 시청실만 해도 이 왼쪽에는 CD하고 책들이 가득 있고, 그렇죠. 오른쪽은 상대적으로 없고, 그러니까 좌우 불균형이 일어나고, 또 이게 기본적으로 직사각형 구조잖아요. 그럼 그 직사각형 직립면체 안에서는 반드시 스탠딩 웨이브, 정제파가 생기니까, 그렇죠. 특정 저역 주파수에서 피크업, 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향실에서 측정한 거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초반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모든 방은 평등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방만의 사운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만에서 션 올리브 박사가 하만 타깃을 기준으로 해서 제품을 개발했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듣는 그 주파수 특성과 똑같지 않고요. NRC, 저희가 PMC나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캐나다의 NRC, 국립음향연구소 이런 데서 플로이드 툴 박사가 아무리 평탄하게 스피커 튜닝을 했다고 해도 우리가 실제 집에서 들을 때는 완전히 다른 음향 특성을 가지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실제 사용할 때, 실전에서, 인생은 실전이잖아요. 그렇죠. 실전에서 어떻게 더
평탄하게 만들 수 있을까? 더 부드럽게. 예, 그런 거를 가능하게 만든 기기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구현하느냐? 일단은 룸 특성을 측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측정을 하고 그거를 보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큐페이드 DG68의 기능은 총 3가지예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기능은 보이싱 기능인데, 여기 보시면 일단 측정을 합니다. 여기 이게 마이크예요. 네, 마이크고 여기에 이제 케이블로 해가지고 이 앞쪽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측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보정을 하게 하는데, 보이싱이 얘는 2가지를 지원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하나는 플랫 모드, 그리고 하나는 스무스 모드. 네. 그러니까 플랫 모드는 일반적인 거의 스튜디오 모니터링 환경 같은 예, 그런 정말 평탄한 예, 그런 특성으로 보정을 해주는 거고, 스무스 모드 네. 예,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음악을 모니터링해서 막 마스터링하고 믹싱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냥 순수하게 음악을 즐기는 예, 그런 유저로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울리게끔 예, 만든 게 스무스 모드입니다. 그래서 스무스 모드가 보면은 좌우 채널 간의 뭐 어떤 불균형 그런 차이들 뭐 이런 것도 다 그거를 보정을 해주고 뭐 정제파 같은 것도 없애준다고 그래요. 그렇죠. 네. 측정하고 얘네가 네. 이제 보이싱 즉 튜닝을 한 그 결과치를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그래프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 저역대에서만 피크 나오고 쑥 들어간 이제 뒷 부분을 네. 얘네가 살짝 메꿔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 막대 그래프들이 촘촘하게 이렇게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 맞아요. 플랫은 0dB 기준으로 진짜 말 그대로 딱 플랫한데 네. 스무드 필터는 저역은 약간 깎은 상태에서 조금씩 올라가요. 네. 길기가. 그러다가 그렇죠. 중고역대에도 역시 네. 플랫하게 0dB 위주로 쭉 네. 가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네. 플랫은 이렇게 간다. 예. 그렇게 해서 좌우 편차도 줄여져 갖고, 그러니까 결국 이 가장 심각했던 거는 저희가 이제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네. 좌우 편차가 심했어요. 이 방이. 맞아요. 시청실이.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편차를 줄이니까 좀 이따 이제 처음 편에서 네.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음상이라든지 사운드 스테이지 이쪽에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따가 이제 정말 실전 모드에서 그 음향적인 차이, 적용 전후, DG68의 적용 전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일단은 이 보이싱 이 기능이 이 제품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외에 또 이퀄라이저 기능도 있습니다. 이퀄라이저 우리가 어렸을 때 막 컴포넌트에 달려있던 뭐 이퀄라이저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질 왜곡 막 이런 거 엄청 심하고 그렇죠. 예, 그런 건데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퀄라이저 기능은 보이싱 기능과 같이 병행해서 또 사용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스펙트럼 아날라이저 기능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주파수 측정한 거를 이 전면에 있는 큰 디스플레이 창으로 보여줍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3가지 기능으로 요약을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측정을 해서 보정을 하고 이퀄라이저로 보여주고 아날라이징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구현했나? 그렇죠. 김편님 어떻게 구현했나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이게 네. 어떤 이제 프로세서로 이렇게 네. 지금 코나님이 말한 보이싱, 네. 이퀄라이징, 그다음에 네. 어널라이징 네. 3가지가 되는지. 네. 아, 그리고 이제 그 이퀄라이징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면 80밴드예요. 아, 네. 그 밴드에 거쳐서 이제 조절을 네. 플러스 마이너스 12dB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 어널라이징 같은 경우는 35밴드를 50kHz까지 아, 네. 그렇게 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고요. 네. 일단 디지털 베이스에서 보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가 됐든 디지털 신호가 됐든 들어오면은 네. 무조건 디지털 도메인에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프리앰프하고 파워앰프 사이에 집어넣잖아요. 얘를. 그렇죠.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ADC가 있어야 되고. 디지털로 일단 변환을 해야. 그렇죠. ADC가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DSP 칩이 있어야 되고요. 그걸 그렇죠. 수행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디지털로 나가면 되는데 또 파워앰프로 만약에 나가게 되면은 그럼 아날로그식으로 변환을 해줘야 되니까 DAC가 또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3가지 칩이 이제 필요한 건데. 네. 2013년에 나왔던 DG58 네. 4세대 모델하고 비교하면은 칩이 다 바뀌었어요. 네. 먼저 ADC 칩은 전에는 이제 그 브랜드가 공개가 안 됐는데 아, 네. 24비트였는데 이제 32비트 네. 아사히 캐세이 칩으로 네. 바뀌었고요. 그리고
디지털 도메인, 즉 DSP 칩은 전에도 DG58 모델에도 아날로그 디바이스를 썼는데 네. 이 21369 칩에서 21489 칩으로 이게 네. 지금 거의 한 7년 만에 나온 거니까 많이 업그레이드 됐군요. 그 칩도 엄청나게 그러니까 칩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빨리 오류 없이 그렇죠. 정확히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네. 또 이제 관건이 DAC 칩이잖아요. 네. 어차피 이게 디지털로 한 다음에 아날로그를 좀 후지게 변화를 해버리면 음질 오히려 열화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DG58 할 때는 ESS 미국 회사죠. 거기에 네. 이제 9018 칩을 썼다가 요번 이 모델에는 9028 프로 칩을 써서 네. 좀 더 이 컨버팅에도 아주 신경을 쓴 그런 네.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네. 그거 보니까 AD 컨버터, 그 다음에 DSP 칩을 거치고, 그 다음에 다시 DA 컨버터. 그렇죠.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거 보니까 안에 또, 뭐, 노이즈 저감? 뭐 이런 아큐페이지에도 노이즈 캔슬링 기능. 그렇죠. 예, 이런 것도 적용을 또 해가지고, 앰프에도 들어있잖아요. 그 그렇죠. 기능이. 그러니까 이 기기로 인해서, 얻는 이익들. 예, 주파수 평탄화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지만 만약에 이걸 통과하면서 또 노이즈가 또 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또 악영향,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또 노력도 많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예. 5세대 되면서 그 이제 노이즈하고 네. 왜곡 예. 그걸 줄이려고 계속 업그레이드 돼 왔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요 제품을 좀 이렇게 보면서 놀라운 게 예. 인터페이스 측면이에요. 아, 네. 그렇죠? 그거는 코나님이 한번 알려줄까요? 네. 인터페이스는 좀 복잡할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앞에 보면은 큰 디스플레이 창이 있고 그 옆에 이제 뭐 전원 온오프 기능 있고요. 그 다음에 측정을 위해서는 마이크로 측정을 한 다음에 여기에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 입력단 있고 뭐 커서 이런 거 있고 엔터 버튼 있고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메뉴 예, 그렇죠. 이런 것도 조작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을 뭐 디지털로 받을 거냐, 아날로그 받을 거냐, 뭐 입력 선택 버튼, 그렇죠. 예, 이런 것도 있고 그 대부분의 메뉴에서 조작하는 이런 그 내용들은 중간에 있는 큰 디스플레이 창에서 네. 아주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주 직관적이고요. 터치 스크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로 정확히 딱딱 누르면서 예, 조작하면은 누구나 이제 몇 분만 만져보면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편리해요. 그렇죠. 이퀄라이저가 80밴드니까 네. 80개 점을 찍어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네, 네. 전에는 그냥 이거 뭐 이제 슬라이드 버튼을 했었는데 지금은 네. 스타일러스 펜으로 터치 네. 스크린을 지원하는 게 정말 놀랐고요. 네. 그리고 얘를 디지털 기기 사이에 넣을 수도 있고, 아, 그렇죠. 아날로그 기기 사이에 넣을 수도 있고, 네. 그게 진짜 막강한 것 같아요. 그 활용 방안이 굉장히 넓어요. 뒷면에 보면은 아날로그 입력이 RCA XLR, 아날로그 출력이 또 RCA XLR 그렇죠. 이렇게 한 줄씩 마련이 돼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도 입력과 출력이 동일합니다. 입력의 동축과 옵티컬 그렇죠. 예, 이렇게 한 줄씩 있고 출력도 똑같이 있고요. 그리고 입출력에 또 하나의 인터페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HS 링크라고 있는데 이거는 아큐페이지끼리 예, 전송할 수 있게끔 만든 규격이에요. 맞아요. 보니까 HS 링크라고 약간 레인 케이블 꼽는 IJ를 사시고 약간 그렇게 생긴 건데 네. 동축이나 그 옵티컬과의 차이는 뭐냐면 동축이나 옵티컬 이쪽에서는 24384가 한계입니다. 예, 입출력의 그 해상도 한계가. 근데 HS 링크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DSD, 그렇죠. 예, DSD까지 예, 입출력이 가능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네 그 SLCD 플레이어랑 연결하면은 맞아요. SLCD 플레이어로 왔다가 다시 얘한테 와서 네, 얘가 다시 프리앰프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가야 돼요. 다시 SSD로 또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SLCD에서 원래 듣던 거로 뭐 네. 프리로 가든지 인티앰프로 가든지 그렇게 네.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뭐 프리앰프와 파워앰프 사이, 그 다음에 인티앰프도 입출력이 가능하면 아날로그로 입력했다가 다시 들어갈 수 있고, 그렇죠. 예, 프리앰프에서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고, 디지털 기기도 이제 아큐페이즈 SLCDP에서 사용하는 게 좀 이상적이긴 해요. 네. 같이 이제 HS 링크 전용 그 단자 케이블로 연결하면 되는데 그 외에 또 동축이랑 옵티컬도 있기 때문에 예, PCM 음원은 또 타사 기기들과도 호환이 되는 예, 그런 그 모습입니다. 네. 네. 아, 그리고 메모리 기능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아, 그러네요. 이게 지금 스피커를 여러 조를 운영을 한다든지 네. 또 혼자 들을 때하고 두 명 들을 때, 뭐 세 명 들을 때하고 다
또 다르죠. 룸 특성이 또 달라지잖아요, 소리가. 네. 그럴 때마다 자기가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측정치를. 그리고 그 스피커별로,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장르별로, 자기 좋아하는 취향별로, 아니면 몇 명 들은 별로 해갖고 30개까지 저장이 돼요. 그리고 또 USB에다 또 저장할 수 있고. 뒤에 또 플래시 메모리 꼽을 수 있는 USB 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일본 제품답게 좀 세심한 데까지. 세심하고 굉장히 친절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친절한 모습. 그러니까 더 자세한 거는 이제 그 PDF로 매뉴얼이 공개가 돼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반적인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정말 실전으로 들어가서 측정과 그다음에 보정 이렇게 해가면서 음질적인 차이, 이 기기를 중간에 넣었을 때 어떤 그 청감상 차이가 있을지 일단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기기로 두 곡에 대해서 일단은 녹음하고 그다음에 측정해가지고 그다음에 이걸로 이제 보정을 시킨 거죠. 보정한 음원을 이제 들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 두 곡을 일단은 보정 전과 후 이렇게 비교를 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네, 일단 첫 번째 곡은 도미니크 필스 아임의 곡인데 저희가 보정 전에 녹음한 거, 그 다음에 보정 후에 녹음한 거, 이걸 연달아 이어서 틀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그 차이를 청감상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So the sound of the birds taking off scared you last night. Though they were right to leave, right to use their wings to fly. So the sound of the birds taking off scared you last night. Though they were right to leave, right to use their wings to fly. I just can't figure out, is it too late or too early? Is it right on time? Could it be right on? If the crow said it. So the sound of the birds taking off scared you last night. Though they were right to leave, right to use their wings to fly. So the sound of the birds taking off scared you last night. Though they were right to leave, right to use their wings to fly. I just can't figure out, is it too late or too early? Is it right on time? Could it be right on? If the crow said it right.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곡을 좀 이렇게 유심히 테스트해 본 이유는 그러니까 중저역 쪽, 이 룸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리뷰하고 이렇게 촬영하는 이 룸에 약간 저역 쪽에 약간 부스트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좌측이 좀 많았었어요. 맞아요. 우측은 좀 적고 부스트 되는 부분 부분이 좌측이 좀 더 많았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뭔가 찜질을 한 것처럼 그렇죠. 마사지를 한 것처럼 그쪽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저역 쪽이 이게 그립감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손에 만져질 듯한. 그리고 기존에는 약간 좀 까끌까끌한 약간 느낌이 있었다면은 상당히 좀 맨질맨질하게, 그렇죠. 부드럽게, 그렇게 완전 바뀌었어요. 청감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음의 촉감 자체가 이 보정 전에는 좀 이렇게 까칠까칠하고 두툴두툴하고 좀 그랬는데 지금 보정 후에 들어보면은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도로 공사를 해갖고
이 파인델 다 메꾼 느낌이에요. 새 아스팔트로. 네. 그리고 이제 그래픽상으로 보면 보정 전에는 특히 왼쪽 채널에서 피크가 몇 개, 막대가 하나 좀 있었어요. 두세 개 떴었잖아요. 네. 근데 이걸 보정 후에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스무드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좀 더 편안하고 매끄럽게 들린다. 그리고 특정 저역대에서 뭐 저쪽 뒤쪽 문이 울린다든지 그런 게 상당히 약해진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음의 방해를 주는 피크나 딥을 대폭 없앴다. 이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마다 소리가 완전히 다를 거 아니에요. 시스템마다 룸 환경이나 이런 거에 또 따라서 똑같은 시스템도 어느 환경에 셋업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음향 특성이 이제 다를 텐데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마다 이거를 적용했을 때 그 어떤 변화하는 어떤 그 패턴은 상당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시스템에서 테스트했을 때는 여기서는 저는 하여튼 중저역 쪽에 그런 스펙트럼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 그게 여기서 체크했던 것과 청감상과 굉장히 많이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면은 그거 이제 보정된 그 필터를 통과할 거냐 안 통과할 거냐 그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니까 그렇죠. 금방 실시간으로 비교가 되니까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거 리모컨으로도 되죠. 그렇죠. 네. 리모컨도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저희가 보정 전과 후를 녹음한 곡을 하나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두 번째 비교해서 들려드린 곡은 뭐 저희가 많이 틀었던 것 같은데요. 베토벤 교향곡 3번 1악장인데 맨프레드 호넥이 지휘하고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버전입니다. 저는 이거를 들으면서 이전에 들었던 거에서 이제 저역 쪽, 중저역 쪽에 그런 표정이나 어떤 주파수 특성 이런 부분이 많이 눈에 띄었다면은 이 곡에서는 각 악기의 어떤 정위감, 정위감, 그러니까 중고역 쪽 부분이죠. 사실 정위감을 책임지는 그 주파수 대역은 이제 중고역 쪽이고 고역 쪽 그쪽이 많이 몰려 있는데 이게 보면은 실제 그러니까 보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디락 라이브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보정 프로그램들 보면은 이렇게 저역에서 고역까지 전 대역을 쫙 수입을 합니다. 수입 톤을 흘려가지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죠. 알고리즘이 좀 다른 거죠. 기준 주파수를 4군데를 지정해 놓고 동시에 거기에서 이제 쭉쭉쭉 프로세스 이어나가면서 이제 보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다른 보정 프로그램과는 좀 다른 좀 느낌이에요. 근데 일단은 결과적으로 각 악기들의 음색이
상당히 개성이 뚜렷해졌다. 그리고 그 위치가 선명해졌다. 네. 그 두 가지를 가장 크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아까 첫 번째 곡보다 이 곡에서 더 큰 변화와 네. 쾌감 같은 걸 느꼈어요. 그리고 네. 이거 빨리 룸튜닝을 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이미지가 정말 음상이 또렷하고 선명하게 포커싱이 잘 된 걸 느꼈어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좌우 편차가 심했던 데서 좌우 편차를 줄이니까 결국 스테레오 이미지가 잘 맺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운드 스테이지도 정말 입체적으로 넓게 그리고 위아래로 확장되는 그래갖고 신경 안 써도 무대가 상당히 입체적으로 느껴졌어요. 네.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약간 플랫하게 이렇게 좀 메꾼다는 느낌이었는데 첫 곡에서는 이 곡에서는 이미지를 완전 홀로그래픽으로 얘네가 만들어 보인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보이싱의 가장 큰 메리트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전혀 뜻밖인 데서 어떤 쾌감을 느꼈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 적용한 시스템 얘기를 아까 안 하고 넘어갔는데 SMS200 울트라 소모디오 렌더러 사용했고 코드의 M 스케일러 일종의 DDC죠. 업스케일러 사용했고 마이텍 맨해튼 2 DAC 사용했고요. 그 프리앰프는 패스랩스 XP12 파워앰프는 엘렉트로 콤파니의 AW250R 스피커는 평소에 계속 사용했던 PMC의 팩트 12 시그니처. 저희는 이제 프리하고 파워 사이에 이제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다 이제 XLR 밸런스드 접속을 했고 이 아날로그 입출력만 저희가 사용했는데 디지털 쪽 입출력도 다음에 기회 되면 좀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전에 뭐 다른 그 소프트웨어들 이렇게 사용해서 들어봤던 이런 것들과 조금 더 이게 양상이 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들어요. 그리고 소리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편안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썼을 때 사실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자기적이고 막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자기적인 면들 별로 없고 되게 스무스하고 자연스러운 오히려 음악 듣는 게 상당히 편해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음이 전반적으로 좀 깨끗해졌고요. 그리고 그 코나님도 그거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SMP가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부대 배경이 되게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곡 설명드렸듯이 이미지가 또렷이 맺히고 무대가 되게 입체적으로 바뀌었다. 진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 소리, 그러니까 환경, 룸 어쿠스틱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제로 룸 어쿠스틱 뭐 어떤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잖아요. 디프렉탈, 디퓨저, 뭐 베이스 트랩, 뭐 코너에도 막 천정에 매달려가지고 그런 거 설치하고 저도 집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룸 튜닝은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과 어떤 이런 장비를 써서 했을 때 어떤 게 더 좋냐 뭐 이걸 뭐 딱 결정을 내리긴 힘들지만 이 기기는 상당히 추천할 만한 그렇죠. 그런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디지털 도메인에서 이렇게 변화를 갖고 오는 게 놀랍고요. 그리고 약간 응용을 하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 상태에서 한번 측정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보정을 한 다음에 자기가 지금 뭐 구매하려고 하는 흡음재나 분산판을 설치를 해가면서 그 변화를 추적해가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역으로. 하여튼 여러모로 상당히 유용하고 그 성능 자체도 상당히 좋은 그런 아주 기발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예전에 제가 알던 어떤 평론가 활동도 하셨던 교수님이 이거에 한참 전 세대 예전 거를 좀 사용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15년도 한 더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분이 이제 JBL의 K2 9500 굉장히 큰 대형기고 그거를 이제 바이앰핑, 멀티앰핑 하라고 만든 설계한 그런 스피커였거든요. 그때 이제 그거를 굉장히 재밌게 활용하시는 걸 보면서 그때 처음 이거를 알았는데 직접 운용해 본 거는 여기서 이제 테스트해 본 거는 저도 이제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그분이 이제 굉장히 오디오 구력이 상당하셨던 분인데 왜 그걸 사용했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멀티앰핑 하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유용한 그렇죠. 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유닛마다 이제 서로 다르게 측정 값이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채널 디바이더 앞에 붙이면은 훨씬 정확하게 디바이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상당히 기특한
좀 특별한 기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원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